침묵하는 어린 청년 짐 브라운의 사례. 짐 브라운의 사례는 칼 로저스와 정신분열병적 반응 단순형으로 진단된 개인의 16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짐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입원 환자에게 인간중심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참가자 중 한 사람이다. 로저스에 의하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두 회기의 녹취록은 짐 브라운의 치료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터뷰다. 로저스와 짐의 작업은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매우. 그중 하나는 이 사례가 병원에 입원한 정신병 환자를 다루는 인간 중심 치료 혹은 다른 심리 치료의 접근의 몇 안 되는 예시라는 점이다. 이 책에 인쇄된 두 차례 전체 회기 중에서 로저스와 짐의 166회기 중 154분의 분량이 선택되었고 거의 회기당 11회기당 1개. 이는 출판된 연구의 추가록을 포함한다. 같은 책에서 이 대표적인 표본은 6명의 주목할 만한 숙련된 치료자에 의해 논의되었다. 앞으로 나는 이 두 가지 표본과 논평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 내 전략은 치료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 이 회기에서 로저스는 그의 이론적이고 치료적인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두 번의 회기 안에서 로저스는 무엇을 했는가? 로저스의 치료 목표. 로저스는 치료 목표를 명확히 했다. 그의 목적은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또 다른 개인의 실현화 경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브로드리 와나는 인간중심 치료자는 환자가 치료적 전문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중재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내담자의 움직임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내재된 동기에 의해 나아간다. 이것은 실현화 경향성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로저스에게 기능적인 관점에서 치료의 전체 목표는 내담자가 가지는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치료자의 목적을 치료 결과가 아닌 치료 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치료자가 가능한 내담자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 관계가 진실하기를 원한다. 와 같이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치료자에게 가장 적합한 목적이 될 것이다. 건설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적인 조건들로 생각되는 로저스의 가설은 심리치료 분야에 거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 방식에 따르면 변화는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한다. 두 사람은 심리적 접촉 상태에 있어야 한다. 먼저 내담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취약하거나 불안을 가진 불일치 상태에 있다. 치료자라고 불리는 이위격의 사람은 관계에서 일치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감을 체험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 틀에 대해 공감적 이해를 체험하고 이 경험을 환자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치료자의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가지고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로저스에 의하면 다른 조건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이 6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전 시간에 걸쳐 이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발전적인 성격 변화 과정은 이끌어져 나올 것이다. 내담자의 실현화 과정,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3가지 치료자 조건은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려는 치료자들이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보자. 치료자의 일치성은 환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로저스는 그가 3가지 조건을 과도하게 강조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나의 자기, 셀프가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치료 조건의 주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술은 짐의 사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명백히 로저스가 자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치료자로 로저스가 진화한 것에 관한 나의 분석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히 1955년, 1965년, 1975년 혹은 1985년에 대한 행한 그의 압도적인 반응 노력은 확실히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좀 더 포괄적인 리뷰에서는 내담자 인간 중심 치료의 필수 요소가 환자의 방향성, 환자의 진행 속도, 그리고 환자의 독특한 존재 방식과 함께하는 치료자의 헌신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짐에 대한 로저스의 목표는 오로지 촉진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로저스는 짐을 향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체험하고 이런 태도를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그의 목표는 관계 가운데 일치성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충만하게 되고 내담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치료의 본질을 따라가면서 짐의 방향성과 진행 속도 그리고 짐만의 독특한 방식과 일치시키는 것에 전념했다. 짐 브라운의 사례 개관 로저스에 따르면 로저스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짐 브라운을 처음 보았을 때 짐은 28이었다. 이때 짐은 3번째 입원 상태였다. 처음 입원은 짐이 25살 때 3개월 동안 입원했었다. 로저스가 그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19개월째 병원에 있었고 이 인터뷰는 이후 11개월 동안 기록되었다. 짐과 로저스의 치료적 만남은 2년 반 동안 지속되었다. 로저스는 짐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일부 대학 과정을 이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두 회기는 이 연구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에서 선정된 15개 부분과 차이가 충분하다. 이 선정 과정에서 15개의 무작위로 선정된 4분 분량은 로저스가 증명한 다른 치료의 반응 패턴과 더 많이 유사했다. 그것은 대부분 치료자 반응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내담자 반응의 명백한 패턴이다. 더불어 선택한 부분에서 침묵에 대한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침묵은 짐의 회귀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그가 비통함이나 화를 표현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짐은 절대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고 종종 침묵은 지속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두 회기에서 치료적 상호작용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로저스는 짐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기적으로 담배를 준다. 요컨대 여기에서 논의되는 두 회기보다 선정된 15개 부분에서 긴장감이 줄어들고 내적 갈등이 감소한다. 15개 부분에서 로저스와 짐 사이의 전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숙련된 6명의 치료자 논평은 이 책에서 두 회기를 검토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의 초기 반응은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4명의 치료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확인했지만 2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변화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결핍에 대한 그들의 근거는 다음에 계속되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치료자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와 치료자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이다.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그들이 감정을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에서 기인했다. 변화 있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들의 느낌이 단독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존재하는 치료의 2가지 측면을 확인했다. 첫째, 치료자의 효과적인 감정 반영과 이해에 대한 전달과 둘째, 치료자의 따뜻함과 개인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태도의 질이다. 15개 부분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나는 변화를 본 논평자들의 평가에 동의한다. 또한 나는 로저스가 이 부분에서 이론적이고 치료적인 목적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로저스에 의해 선정된 두 회기와 이 책의 논평은 짐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신랄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이전에 로저스가 제공한 자료에서 명백해지는데 그는 치료 과정은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모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짐의 모든 변화가 로저스의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로저스가 짐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증진시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은 타당하다. 치료적 만남이 끝나기 전에 짐은 로저스에게 편지를 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편지에 대한 인용은 짐의 발전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반영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치료자들이 해왔던 것과 비교하여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졌어요. 나를 괴롭힐 때 지옥에나 가라라고 말할 수 있어 확실히 좋아요. 로저스는 다음 방법에 따를 때 좀 더 일반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인지했다. 짐이 만들어낸 진전은 1차적으로 관계의 질적 측면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통찰이나 새롭고 의식적인 자기 지각은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늘 그랬던 것처럼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몇몇 기능적인 특성상 짐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짐은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해지고 있고 기능이 좋아지며 남녀 친구와 함께했지만 사설병원이나 연구 그룹과는 완전히 접촉을 끊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이 두 회기에서
로저스와 함께한 짐의 작업은 로저스의 이론적이고 치료적인 목적과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굉장한 양의 공감적인 추론을 했고 자신이 잘못 추정했을 때 짐이 그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느꼈다. 또한 로저스는 그가 짐과의 관계에서 그의 감정을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감정은 주된 관심, 친절함, 연민, 이해에 대한 열망, 나 자신의 것 중 무엇인가를 공유하기 바람, 절망적인 체험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열망과 같은 것들이었다. 라고 생각했다.